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배명고등학교 천항욱입니다. 혹시 중학생 있으면 잠깐만.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맞네요. 2학년도 많고 3학년은 별로 없네요. 학년에 따라서 조금 드려야 되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초점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육계열 입시도 여느 다른 입시와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됩니다.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면 수시라고 합니다.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면 정시가 되고요. 수능 이전에는 원서를 6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시, 수능 이후에는 원서를 3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는 6개 쓸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6개를 쓰는데 전형을 크게 체육계열에서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세 번째가 보통 논술전형, 네 번째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실기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중에서도 나머지 시험들에 비해서 표준화를 덜 시킨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입 시험 중에서 가장 표준화가 되어 있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주고 순위를 쭉 매겨서 많이 맞힌 학생부터 높은 점수를 주잖아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시험이 가장 강력한 게 수능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그 다음에 논술시험,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학교 내신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학교마다 사실 실력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겁니다. 그래서 전형이 구분되는 거 제가 첫 타자여서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 및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서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대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들이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를 쓸 때 학생부 제공 동의에 클릭을 하면 대교협을 거쳐서 자동으로 대학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정보가 넘어갈 때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되는데 그 중에 인적사항 이런 난들이 있어요. 학생부에 보시면 크게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 발달사항 이게 뭐냐 하면은 성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기록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대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전 영역에 대한 부분을 대학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인적 및 학적 사항에서는 학생의 재적 상태, 전 출입,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대단히 감점 요인으로 크게 반영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출결 사항에서는 학생의 성실도, 충실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특히 미인정 결석이 있는가, 미인정 지각이 있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심하게 감점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상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활동 중에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행사들이 그 행사에서 이 학생이 어떤 위치의 활동들을 하고 있던 게 쫙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의 비슷해요.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저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되냐면 이 학생의 백그라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요. 간간히 담임 선생님께서 보통 기록하시는데 창체에 학생의 개인 역량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공통된 행사에 참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창체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은 다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교차 검증해요. 진짜로 그런 학생인지 아닌지를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조금 중요한데요. 가장 여기서 성적이 드러난다 그랬죠. 일단 내신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면 해당자가 수험생이 지원한 전공에 적합한 공부를 해온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성취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을 딱 산출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나눠서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의 성취를 확인하기도 하고, 이 성취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학생에 대한 이제 기술, 선생님들이 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그 학생에 대한 특성, 해당 학과를 바탕으로 그 학생이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하시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담임교사나 지도교사의 추천서가 반드시 들어갔었는데, 추천서가 먼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자기소개서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지금 이제는 교사의 추천서라고 보시면 돼요.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버거워하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 3년 내내 3학년 1학기까지 자기 생활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형 자체가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잠시 뒤에 보겠지만 체육 계열조차도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늘려왔습니다. 예전에 중앙대학교에서 1명, 2명 뽑던 것들을 요즘 10명씩 뽑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로 가면 30명이 넘습니다. 성대도 20명이 넘어요. 체육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좀 피해야 될 전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학생의 실기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해서 대학에서 늘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인원을. 그에 관해서 제가 몇몇 논문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 논문 2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수능 정시나 기타 교과 전형,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걸 봤더니 고차원적 학습 수준이 더 높더라. 이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또 2024년도 올해 나온 논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대학생활 성과를 보인다. 이런 논문은 2017년도부터 한양대학교 자체 논문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사실 학생과 학부모님들 뿐이에요. 예. 그리고 사교육기관들. 왜냐하면 사교육기관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접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의 모든 기록은 교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최정희 이솔비 논문을 보면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학과 만족도가 가장 높다. 제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주로 2월 말에 강연을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대학 오리엔테이션 많이 가는데 이만큼 모입니다. 신입생들.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앞에 한 10명 정도만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표준화된 시험으로 들어온 학생들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점만 더 맞았어도 내가 여기 안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죠. 경희대 가는 애들은 성대 가고 싶어하고, 성대 가는 애들은 연대 가고 싶어하고, 연대는 서울대 가고 싶어하고, 서울대 체육과 가는 애들은 끝인 것 같지만 체육과 말고 다른 과 올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표준화된 시험으로 온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반수 비율도 대단히 높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미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전공을.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그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니까 대학에서 들어오면 학과생활 열심히 해. 학업 성취 좋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자꾸 뽑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고 학교에 들어오면 적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체육과에 딱 넣으면 그때부터 알아서 쫙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도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커리어를 계속 계획하거든요. 내가 이쯤에서 이거 하고 저쯤에서 저거 하고 이거 할 거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요 두 번째 페이지의 연구는 좀 흥미로운 것들인데 정시로 갈 학생들 이제 여기 제일 많을 텐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겠어. 저게 제일 좋은가 봐. 실제로 제일 쉽습니다. 해보면. 근데 한번 시험 삐끗해요. 망했다. 정시야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능 한 번만 잘 보면 되게 되니까 11월 셋째 주 목요일만 잘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공부를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정시 전형을 선택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학원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정시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은 내신을 올려야 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돈이 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적게 드는 전형으로 연구가 이미 2022년도에 끝이 나 있다. 네.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동안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에 비해 낮았다. 돈도 덜 들고 더 많이 놀더라. 공부 덜 하더라. 네. 또 더불어서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 시간과 수면 시간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이 전형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더 적은 노력 대비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전형입니다.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번 챙겨야 되니까. 근데 저희 작은 애도 지금 고3이거든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종이 뭔지 알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챙겼습니다. 언제나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잖아요. 아빠, 저는 이제 학종은 안 되나 봐요. 걱정하지 마. 다른 애들도 다 한 번씩 실수하는데 다 너처럼 포기해. 거기서 찬스다. 버티고 가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와서 형태가 나누어집니다. 고3 부모님들은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입니다. 서류를 한번 내고 학교에서 마음에 들어서 면접 들어와 하면 2단계로 넘어가는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인데요. 이게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말을 잘하면 실제 실력과 관계없이 면접에서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실력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대, 경희대 이런 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서류를 내고 합격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보러 가는 방식입니다. 서류 면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나 한대를 보시면 중대도 예전에 면접이 있었지만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한양대는 처음부터 면접이 없었어요. 서류만 내면 학생부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이 면접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대는 서류 면접에 수능 최저까지 걸어놓은 하이브리드형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하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대하고 한대가 서류만 집어넣는 서류형으로 같은데 왜 두 개를 보여드렸냐 하면, 중대나 이대나 성대나 경희대, 한국외대, 이 건대 이런 대학들은 평가 기준을 공유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서 어떤 검색창에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검색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가 딱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진로 역량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 위에 있는 대학들이 공유하는 거고요. 한양대학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른 데는 주로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는데, 한양대학은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렇게 4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표준화시키지는 않지만 그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뭐 당연하게 이제 인정받는 방법인데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삼각 검증법인데요. 3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학생부에 기록을 했어요. 이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 선생님도 같은 말씀하시고, 이 선생님도 같은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선생님들 훨씬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그 역량이 학생에게 있는 걸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량이 진짜 있는 건지 또 의심스러우면 면접으로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1초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입시를 좀 한 사람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꽤 가늠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시간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 할래도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 가천대학교 메디칼 캠퍼스 6명 선발합니다. 인천에 있는 거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 2명 선발합니다. 체육 계열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나 체육 교육과들은 같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도 점수가 1등급 이상 높습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학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대학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면 한 1억쯤 듭니다. 기회비용 포함해서. 그래서 학부에서 받는 게 한 1억쯤 가치가 있어서 실제 1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점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경희대학교 가면 4개 학과에서 30명 넘게 선발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아주 실기를 강조하는 학교인데요. 실기 전면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렇게 많이 늘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도 국제스포츠학부 15명, 20명, 35명 거의 정원의 대부분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여기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이제 저학년들은 이제 너무 멀어 학교가 그럴 수 있는데 3학년 되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경희대학교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경희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가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막 뚫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시간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대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네, 국민대학교도 3개 학과가 있는데 2개 학과에서 10명 선발합니다.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8명 선발하고요.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5명, 스포츠과학부 5명 해서 10명 선발합니다. 조금 줄었어요. 중간급 되는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하다가 요즘 대학들이 어려운 거 아시죠?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급 되는 대학들이 이따 조재선 선생님 강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 전형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 관련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실기를 좋아해요. 자기들이 운동장에서 침 좀 뱉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삼육대학교 서울의 태릉에 있는 대학 체육학과에 2명,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 7명, 꽤 많이 선발한 겁니다. 처음에는 3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에 있는 융합학부 8명,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이 15명.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저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2명, 6명씩 뽑았는데 확 줄였어요. 저희는 오늘 다 정시로 넘겼습니다. 일반 전형 체육교육과에 몇 명 뽑는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일반 학생들이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선수를 선발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때문에 아주 점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8명, 서울여대 4명.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보세요. 17명 뽑습니다. 실기 실적 우수사는 선수를 뽑는데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선수를 뽑는데도 방식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로열티가 높고. 순천향대학교 10명, 이화여대 16명이나 뽑습니다. 여학생들은 이대 좀 잘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대학이면서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대에서 수능 최저를 거기다 밀어 넣은 거예요. 그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추적해 보니까 막 4등급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대 쪽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수능 최저를 그래서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 4명, 인하대학교에도 체육교육과 17명이나 뽑습니다. 대박이죠. 스포츠과학과 18명. 네.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모집 정원이 한 40명 좀 안 될 텐데 15명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선 자신 있다 그래요. 저렇게 뽑아도 체육교육과 교사 만들 자신이 있다. 작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서울, 경기 이렇게 합쳐서 교사 합격이 30명 이상 나왔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 잘 보셔야 되는데 131명입니다. 저기는 한 개 학부를 통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다 채우게 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경국립대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외곽에 있는 학교인데 국립대학입니다. 스포츠과학 전공에 2명, 한국교원대 천안에 체육교육과 5명. 천안에 있지만 한국교원대 뭐 전통의 명문대학이죠. 한국외대 용인에 있는 학교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 17명.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때로는 경희대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합격 컷이. 한림대 춘천에 5명, 한양대학교 서울에 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7명,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6명 이렇게 구분되고요. 스포츠 사이언스에 별표가 있는 거니까 스포츠 사이언스에는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정원의 10%에 한해서. 그래서 스포츠 사이언스가 점수가 조금 높을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의 예전에 안산 캠퍼스, 요즘은 에리카 캠퍼스라고 하는데 스포츠 과학부에 10명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뽑죠.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포기하고 난 실기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 많은 합격의 확률을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물해놓고 제가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많이 있지만 90% 이상은 이제 실기할 거라 그럽니다. 아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설명하진 않았는데 작년에 대학에서 공개한 자체 합격 컷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순위별로 늘어뜨려 놔봤는데요. 어떤 학교는 50% 컷이 있고 어떤 학교는 70% 컷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가늠할 수 있다. 내 성적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대학은 되지 않겠나 하는 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서울대는 뭐 직윤으로 들어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직윤 받으려면 한 학교에 2명밖에 추천을 못해서 전교 1, 2등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저렇게 1점대로 바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 1등들이니까. 중대 2등급, 한양대가 한 2점 초반대, 역시 이름 있는 대학들은 2점 초반대에 쫙 붙습니다. 네, 서울 과기대 2.7 이면은 아주 좋거든요. 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 외대는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2.7이잖아요. 과기대는 국립대학에서 등록금도 200만 원대거든요. 좋습니다. 국민대학교 2.8로 약간 떨어지고요. 경희대학교가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3점대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 있는 성적들은 학생부가 잘 완성되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천향대 5점대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학사님께서 올려주신다 그랬는데요. 요거 QR코드 촬영하시면 지금 제 자료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왔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촬영하시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섹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